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KS 규격 요소, 지금 나사 관련된 거 쭉 하고 있는데, 나사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끝났고, 이제 그 나사랑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하나 남아서 그 부분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느냐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전에 했던 내용과 그 나사 얘기하기 전에 했던 내용과도 좀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해버리려고요. 일단은 나사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나왔던 거에 배웠던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KS 교육에서 했던 게 아마 이걸 거예요. 볼트 구멍 지름 및 카운터 보어의 지름 치수.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교육편은 이거 좀 축약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카운터 보어라는 용어를 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이제 카운터 보어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었고요. 댓글로 올라왔었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카운터 보어, 그러니까 기능사 시험이나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카운터 보어와 지금 여기 KS 규격 그리고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에서 얘기하는 카운터 보어라는 애하고는 완전 성격이 다른 애예요. 다른 애인데 명칭이 똑같죠. 명칭이 똑같다 보니까 헷갈려요. 솔직히 말하면 카운터 보어라고 하는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메인 직경이 하나 뚫리고 거기에 한 단의 직경이 하나 더 뚫리게 되면 이 형태를 카운터 보어라고 그래요. 사용하는 용도와 상관없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직경 두 개가 동시에 가공되는 형태, 하나의 단을 띄면서 이거를 무조건 카운터 보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가공하기 위한 전용 툴로 드릴이 직경이 두 개가 동시에 붙어있는, 두 개의 날이 동시에 붙어있는 카운터 보어 툴이 있어요. 그 툴로 가공되는 구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운터 보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도면에서 카운터 보어를 얘기할 때는 그거를 좀 용도를 더 축약을 해서 국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운터 보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얘는 스폿 페이싱이다. 스폿 페이싱이다. 라고 부른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KS 규격에서 실무에서 저렇게 용어를 저렇게 써요. 왜냐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실무에서 구분을 해서 쓰는데 왜 얘는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런 게 좀 불만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이제 KS 규격에서도 이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제 실무 용어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네들 이제 뭐 하냐? 이거 규격 폐지할 겁니다. 폐지하고 그래 너네 실무 용어대로 쓸 거면 그냥 니네들 관리 규격으로 가. 하고 이거를 명칭을 개정, 이 문서의 명칭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 규격을 폐지해 버릴 거예요. 좀 그러네요.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포페이싱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럼 요거 카운터 보호 규격은 얘가 아니니 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실무는 외워서 쓰고 있어요. 실무 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한 M4에서부터 M20까지의 저 카운터 보호 규격들은 이제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카운터 보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볼트의 머리가 소켓머리 볼트라고 하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져 있는 요 볼트예요.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고 요 볼트 머리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육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육각형의 구멍이 소켓 머리 쪽에 뚫려 있어가지고 육각 막대기를 딱 꼽아가지고 돌리는 형태. 우리 그 육각 막대기를 이제 육각 렌치라고 하죠. 육각 렌치를 꽂아서 돌릴 수 있는 형태의 볼트. 저거를 이제 육각 소켓머리 볼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육각이란 말을 빼고 그냥 소켓머리 볼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저 볼트 머리를 숨길 수 있는 구조의 카운터 보호를 일반적인 기계에서는 이걸 카운터 보호라고 합니다. 이 머리용 카운터 보호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 규격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시험 때는 제공이 안 돼요. 시험 때는 제공이 안 되고 이제 KS 규격에는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죠?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리된 내용은 제가 PDF로 별첨했고 이제 그 내용을 띄울게요. 자, 물론 이제 직경이 뭐 지금 M30까지만 정리돼 있지만 이거 더 있을 거예요. 더 있는데 일단 이제 M30 넘어가는 거는 아주 스페셜한 경우니까 이제 이 정도만 얼추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제 체결의 형태, 육각 소켓머리 볼트형 카운터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KSB 원래 3505로 있어요. 있는데 이게 2013년 12월 3일 날 폐지가 돼 있네요. 네, 폐지가 됐어요. 폐지되면서 이제 폐지 사유 같은 게 이제 공개되는데 폐지 사유는 뭐냐면 민간 규격에 따른다. 업체 규격에 맡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뉘앙스로 이제 그만뒀어요. 지금 우린 더 이상 관리 안 할래. 뭐 그렇게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용어 우리 이제 산업 규격에 맞춰서 용어 좀 변경해 주세요. 막 이런 요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규격에 맞춰서 용어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네 규격대로 쓰고 우린 폐지할게. 관리 안 할게. 되게 띠껍게 나오죠. 물론 이제 이런 뉘앙스로 하진 않았겠죠. 뉘앙스로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 버리기도 하고 일단은 저 카운터보에 대한 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업계에 다 효용이 됐고 솔직히 말하면 요 나사가 지나가는 나사 구멍 그러니까 앞에서 해계했던 볼트 구멍 지름 이거는 요거 규격을 따르니까는 그 규격을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 이제 나사 규격 D2라고 여기 별도로 정리해놨는데 그거는 요 볼트 구멍 지름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걔가 정의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이 머리의 직경 그 다음에 머리가 파지는 깊이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KS 규격에서 원래 예전에 정해놨지만 그거를 꼭 맞춰서 따라서 쓴 게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서 쓰기도 했어요. KS 규격에서는 야 13.5 써 라고 했는데 아니 왜 소수점 써? 우린 14 쓸래. 민간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쓰는 거죠. 아니 나는 소수점 싫은데 그냥 14 쓸 건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14를 썼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14, 16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소수점 되어 있는 거 안 썼어요.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깊이 같은 경우 뭐 H1, H2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살짝 더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뭐 이제 적용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고 지금 머리 들어가는 거 보면 3.3, 3.4, 5.5 왜 5.5가 아니야? 6.5 왜 6.6이 아니야? 이렇죠? 이게 좀 달라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KS 규격은 이렇게 규격을 했는데 이게 실무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요 H 볼트 머리의 두께가 자기 호칭경하고 똑같아요. 즉 M3이면 두께가 3이야. 그러면은 두께를 딱 맞추면은 머리가 살짝 삐져 올라올 확률이 있어. 가공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더 깊게 하거든요. 그걸 몇 프로 해주느냐? 10분의 1. 0.1%를 해줘. 0.1%를 더해줘가지고 3.3. 이렇게 해요. 3.3. 그리고 이제 4.4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로 암기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KS교에서는 5.4를 쓰라 그랬는데 다들 어떻게 해? 5.5를 해. 6.5를 하라 그랬는데 다들 어떻게 해? 6.6을 그냥 써. 왜?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쓰면 되니까. 굳이 규격표 안 찾아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KS 교육에서 뭘 제시를 해도 내 말 안 듣고 얘는 니들 마음대로 쓰네. 그렇잖아요. 야, 내가 여지껏 이렇게 규격을 제시했는데 내가 니들 마음대로 쓰잖아.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바꿔서 쓴다고 해서 제품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KS 규격은 이제 어떤 표준, 야, 너 뭐 모르겠으면, 야, 이거 표준으로 한번 해봐라고 제공을 할 뿐이지, 야, 무조건 여기 맞춰서 해라? 라고 강조하는 규약이 아니거든요, KS 규격 자체가. 애당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제멋대로 써.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어차피 니들이 알아서 니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쓰는데, 그걸 내가 뭐하러 규정을 하냐? 그런 생각이 2013년 12월 3일에 딱 든 거지. 물론 이제 이전에 들었겠지.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거지. 이제 우린 더 이상 여기서 손 뗄게. 라고 그렇게 시행을 한 거죠. 어쨌든 그래도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걸 쓰는데 실무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말하지만 실무 기준은 아직까지 이 규격을 맞춰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무를 뜰 때 이 규격을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작업을 3D CAD에서 하게 되면은 그 구멍 가공 마법사라든가 기능이 있잖아요. 저 구멍 카운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서 육각 소켓머리 볼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보호를 하면은 거의 이 규격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규격들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단 이제 깊이만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깊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M3이면 3mm 딱 들어오더라고. 일반적으로. 3mm 딱 들어와요. 3mm 딱.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3mm 딱 안 주고 약간 더 깊게 하는 거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오히려 더 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깊게 하는데 그것도 얘를 잘 따르진 않고, 제가 말한 대로 원래 규격의 그 10분의 1 값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깊이가 11, 요거 이제 11이잖아요. 11인데 10.8 쓰지 않을 텐데,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11.8인가?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1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0분의 1이면은 1.1이 돼야죠. 1.1. 그러면은 이제 10, 깊이가 12.1,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붙어요. 한 10분의 1 정도 더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면 되겠죠. 뭐, 여기 있는 걸 따르든, 뭐, 그렇게 하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면 된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볼 때 이게 제공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제가 외워가야 되나요? 외워가야 되나? 외우셔도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해보면, 자, 만약에 이제 저 카운터 보호 자 그린다 라고 한다면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그린에 X라인으로 이렇게 잡고요. M6짜리로 할 거예요. M6짜리로 만약에 이제 내가 M6짜리 카운터 보호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볼트 머리를 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를 잴 거 아니야. 여긴 4일 거예요. 4인데, 만약에 이게 쟀는데 6이 나왔다라고 가정해서 할 거고, 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칭 경우는 어차피 알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게 안 그려져 있고요. 이것만 그려져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단면 쳐져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호칭경을 알 수 있다를 전제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이 나왔어. 그러면 M6이란 얘기 아니야. 만약에 저기서 M6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표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앞에서 말했던 얘를 보겠죠. 볼트 구멍 지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M6에 관련된 게 뭐 정해지겠죠. 근데 이건 시험 때 보는 게 아니라 케이스 교육이고, 시험 때 볼 수 있는 거 보면은 그냥 6.47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6.6만 나오겠지. 6.6이 나오니까 M6이니까 옵셋 3.3을 먼저 해줄 거야. 나사가 지나가는 구멍은 3.3, 6.6이니까. 6.6이니까 한쪽으로 3.3이 될 거다.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뭐 반대쪽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나사가 이제 들어가는 구멍이다. 그리고 이제 뭐 요 두께가 만약에 옵셋 한 15 정도 할까요? 15 정도 된다. 이제 나사가 카운터 보어가 나는 이제 요 두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사가 지나가는 구멍, 여기 이제 카운터 보어가 나야 되는데, 여기 카운터 보어가 나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머리의 직경을 몰라요. 머리의 직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이 표를 보고 이 표에서 그 머리의 직경을 외웠다. 즉 D2잖아요. D2. D2면 여기서 이거잖아. D2면 6.6이면 M6이면 11, 11이다. 이걸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 11로 그리겠죠. 옵셋 5.5 해서 그렸겠지. 실무는 진짜 저걸 외워서 한다. 실무는 분명히 있어요. 실무는 저거 외워서 아직도 저대로 맞춰서 해요. 케이스 교육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 지들 멋대로 하겠지라고 하지만, 저걸 외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볼트, 육각 소켓머리 볼트의 머리 사이즈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판매되는 게. 그럼 걔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그거 머리 사이즈를 외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쵸? 육각 소켓머리 볼트에서 M6짜리 볼트의 머리 저 원통의 직경이 얼마인지를 외우고 있어야지 걔보다 크게 잡아줄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걸 외울 거면 뭐야? 이걸 외우는 게 맞아. 차라리 그냥 이걸 외우고 있지 뭐. 이거 외우면은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크게 해야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험 보는데 나 저거 못 외우고 있는데, 나 못 외웠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여기 있는 거 재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재셔야 돼요. 잰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를 재시면 돼요.
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면 되는데 아마 이제 저는 6으로 했으니까 이건 M4니까 지금 8이 나온 거예요. M4니까 8이 나왔는데 6으로 했으니까 뭐 11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저걸 재가지고 아 저기 만약에 11이면 11 만약에 저기 쟀는데 12다 그러면 11을 해주면 돼요. 옵셋 6 11을 해주면 돼요. 저렇게 재도 12가 나왔다 그러면 11을 해주면 돼요. 이 규격하고 다른데요. 어차피 이 규격 폐지됐다니까 상관없다니까 도면에서 잰 대로라니까 12 쟀는데 12로 내 눈에는 12로 보이는데 11로 안 보이고 그럼 12로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감점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자로 재서 비슷한 치수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규정이 사라진 거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KS 규격에서도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재서만 하면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나사 사이즈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기 나사 사이즈를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게 안 그려져 있고 오로지 이것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카운터 보호는 쉬워. 이걸 재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 어차피 재서 그린다며. 재면 돼. 근데 쟀는데 문제는 우리가 카운터 보고 그릴 때는 이 직경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저보다 작은 직경도 그려야 되잖아. 그럼 나사 사이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게 M4인지 M5인지 M6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것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단면도 없이 이것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거를 외우고 있다. 이걸 외우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합리적으로 그려가지고 이 표의 기준에 맞춰서 그렸다 그러면 여기 재면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오잖아. 그럼 카운터보호 D2가 8인 경우는 얼마? M4야. 이걸 외우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직경 재가지고 얘가 딱 나오면 여기는 M4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또 아까처럼 전제로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면 저거 규정 자체는 사라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저걸 안 외웠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3D CAD에서 이 직경하고 똑같은 머리 직경이 되는 카운터 보호를 만드세요. 3D CAD에서. 3D CAD 카운터 보호를 하고 다른 속성 변경하지 말고 나사 사이즈만 바꿔가지고 머리 직경이 큰 직경이 이 직경하고 똑같이 뚫리는 카운터 보호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그것만 바꿀 거 아니에요. M1, M2, M3, M4, M5 그거 바꿔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볼 거 아니야. 그 중에 이거랑 머리 직경이 똑같이 나오는 머리 숨는 직경이 똑같이 나오는 카운터 보호를 내가 측정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카운터 보호를 선정하시면 그게 나사 사이즈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사 사이즈를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그런 경우 3D CAD 써 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하는데 3D CAD 안 쓰고 오로지 오토캐드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가공업사라는 건 오토캐드에 없죠.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오토캐드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경우에도 이 나사 M 몇인지 어떻게 물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재고 여기 재면 돼. 뭐가 문제야? 근데 이거 하나도 안 그려지고 이제 딸랑 요것만 줘줬다 그러면은 이 표가 없으면 이 표를 못 외웠다 그러면 이 직경 재가지고 저게 M4인지 M5인지 M6인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감으로 맞출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 표를 보고 얘기를 해봤다라는 거지.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표를 외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시험만을 위해서는 굳이 이 표를 외울 필요 없지만 실무에 갈 거면 한 번쯤은 외워볼 만하다. 왜냐면 실무에서는 진짜 이거 외워가지고 다 써요. 물론 이제 저런 것들을 자동으로 삽입해주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외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쓰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 외우고 있어요. 저도 외우고 있었어요. 실무할 때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시 오면 여기서 이제 뭐 깊이 값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깊이 값은 뭐 이거 안 외우고 있어도 돼요. M6이라 그랬잖아요. M6이면은 기본적으로 깊이가 6mm 나와야 돼. 옵셋 6mm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육각 소켓머리 볼트의 머리 높이야. 근데 이걸 딱 내가 맞춰가지고 해버리면은 가공하는 사람이 저거 어차피 공차가 발생할 거야. 플러스 공차가 발생을 해가지고 더 깊게 뚫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공차가 발생해가지고 더 적게 뚫린다 그러면 뭐냐면 볼트 머리가 살짝 튀어나오게 돼 이제. 그리고 볼트 머리도 공차가 있어. 걔도 이제 자기 공차에서 마이너스 공차가 나면 상관없어. 좀 머리 두께가 좀 얇게 만들어졌으면 상관없는데 약간 높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또 이게 제대로 가공했어 더 높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요 두께의 10분의 1만큼을 더 가요. 얘가 6이잖아. 10분의 1이면 얼마야? 0.6이잖아. 그러니까 무브 0.6을 더 간다고. 10분의 1만큼을. 그래서 얼마가 돼요? 6.6이 되는 거지. 원래 이제 6만 있어도 머리가 다 숨는 건데 0.6을 더 파줌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공차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아예 머리가 튀어나오는 걸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물론 이제 옛날 케이스 규격에는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다 상정이 돼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상정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예 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볼튼 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카운터 보어를 파지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게 하는 이런 경우 뭐하러? 예. 물론 저게 저렇게 지워진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하러? 그럴 건 뭐하러 카운터 보어를 해? 머리를 숨기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살짝 튀어나오게 하지? 아예 숨길 거면 숨기고 말 건 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총적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저 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에 잴 수 있는 경우는 재서 그냥 하시면 된다. 옛날에는 규격이 있었죠. 만약에 옛날에 저 규격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2013년 이전,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이제 이 자격증, 이 개정된 KS 규격 기반으로 변경된 이 이후 그 전까지는 뭐 무조건 이 규격을 따라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 규격을 따라 써야 되는 건데 더 이상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그냥 재가지고 하시면 된다. 꼭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근데 단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오토캐드만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이 규격을 안 외우면 나사의 사이즈를 선정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토캐드만 가지고 기능사 시험을 보실 거다. 장사님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실 거다. 아니면 일반 기계 기사 시험을 보실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오토캐드만 가지고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3D 캐드를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카운터보어에 대한 규격 자체가 3D 캐드에 내장이 돼 있으니 구멍 가공 마법사라든가 아니면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3D 캐드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구멍을 모델링을 해보면 그 사이즈들이랑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카운터 보호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 보호를 어떤 치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이제 이걸로 답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운터 보호 말고 이제 나오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카운터 싱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접시머리 볼트. 물론 이제 기능사 시험에 이렇게 카운터 싱크가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것도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게 카운터 보호 쪽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30분 가까이 됐으니까 카운터 싱크는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이 카운터 보호의 치수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 측면에서 그린 것도 하나 필요하겠죠. 이건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야 되고 얘로 이제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얘네들은 숨은 선도 그려져야겠죠. 원래 카운터버가 구멍이니까 안쪽에 뚫린 거니까. 근데 여기다 치수를 기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을 쳐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단면을 쳐가지고 뭐 부분 단면을 치든 아니면 전 단면을 치든 단면저 선은 가는 실선으로 해칭선은 가는 실선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해주겠죠.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 단면을 쳐서 표현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형상에다가 치수를 붙일 때 일반적으로 얘가 숨은선이면 안 돼요. 그래서 외형선으로 다 바꿔주게 저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측면에서 보면 저 구멍이 보이는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제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보여요. 아이고 잘못 찍혔네요. 이렇게 두 개가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심선이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구멍이 보이는 쪽에서 그려진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는 이 형태예요. 자, 이건 지금 치수 설정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치수 설정은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입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게 직격이니까 앞에다가 이제 파이를 붙여주겠죠. 당연히 이렇게 파이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직경도 이렇게 기입을 해요. 이렇게 기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깊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깊이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입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요 직경 따로 기입하고 이제 요거 기입하고. 이제 만약에 이 개수가 여러 개다. 요 카운터 보고 여러 개다 그러면 앞에다 이런 거 붙여주겠죠? 4개다 그러면 이제 4개. 이런 것도 붙여주겠죠. 이제 요 똑같은 규격의 카운터 보고가 4개가 난다. 이제 희한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 이제 대부분 이게 실제 자격증 시험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이제 정답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기입해요. 이렇게 기입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기입해도 돼요. 왜냐면 세부적인 치수들을 다 적긴 적었잖아요. 근데 안 좋은 방식인데 이게 치수를 이거 따로 보고 이거 따로 보고 이거 따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에 나사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거 그렇게 실무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거 그냥 한 방에 기입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시선으로. 이거. 지시선 쓸 때는 일단 설정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설정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부착, 그쵸. 매너랭의 밑줄을 체크 안 했고 매너랭의 밑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4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프로 C 파일을 먼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6으로 뚫을 거죠. 그 다음에 드릴을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여서 DR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전 드릴이라고 다 쓸게요. DRILL 드릴 6.6 드릴.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 C 12 만약에 저대로 한다면 12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카운터 보어는 줄여서 써요. 다 쓰면 너무 길거든요. C.B 그 다음에 저거의 깊이가 DP 6.6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좋아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입해.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다 쪼개서 봐야 되는데 여기 다 나와 있죠. 4개. 4개예요. 개수가. 그 다음에 6.6 드릴로 한번 뚫어요. 6.6 드릴로 뚫으란 얘기예요. 뭐 뒤에다가 관통이라는 의미로 트루를 붙여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드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도면에 저렇게 한국어 자꾸 나오면은 저 주소 작성하기 더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10이 뭐예요? 이거죠. 요 4-는 또 안 들어가는 게 위에 써놨잖아요. 어차피 4개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로 퉁치는 거예요. 같은 문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로 퉁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12는 이제 요 직경이 나온 거고, 이 직경은 뭐의 직경? 카운터 보어의 직경이다라고 해서 뒤에 원래는 카운터 보어를 다 써줄 수도 있어요. 영어로. 다 써줄 수 있는데, 그렇게 쓰는 건 이제 부담이 가니까 줄여서 10이라고도 해요. 10이라고도 하고,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립하기. 이것도 길잖아. 자립하기하고 이제 깊이, DP가 깊이죠. 뭐냐면 카운터 보호의 깊이를 얘기해요. 이제 영어로 하면 DP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깊이 말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쓴 것처럼 영문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자격증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한글로도 안 쓰고 영문으로 썼어요. 그냥 제가 회사에서 쓰는 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그걸 가지고 만약에 감점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한 여건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멍청한 거야. 그 사람이 채점할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 전혀 문제가 되고 이게 국제 IS 우리나라 케이스 규격에도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틀린 제도 표현에서 저런 식으로 쓰는 게 틀린 표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기입되는 치수가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4개라 그랬잖아요. 4개면은 이 원형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만약 4개가 이렇게 배열돼 있고 이렇게 배열돼 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면도에서는 이 4개가 다 보여요. 어떻게 배열되는까지 보여.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 치수들이 같이 보이는 거야. 이 간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간격이 어떻게 되고 이 치수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열된 간격까지 다 보여.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한 장만 보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입을 안 해버리고 이렇게 기입을 해버리잖아. 여기서 간격 치수 보고 그다음에 다른 면도 가서 얘네들 규격 치수 보고 오히려 작업하는 사람한테 안 좋다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자격시험에서는 꼭 그냥 죽었다. 여러분들 아마 자격시험 답지 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기입 안 해놓은 데가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기입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왜 그러지? 무슨, 집착 증세가 있나? 그런 서적이라든가 그런 거 발매하시는 분, 아니면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좀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좀 집착하는 뭔가에? 그런 게 있나? 왜 무조건 이렇게 하지? 그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못 들어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두 가지 다 알려줘요. 이렇게 기입해도 되고 이렇게 기입해도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부분 자격증 그 책들 사보면은 다들 이렇게 기입을 했어. 나는 이쪽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주장하는 게 불안하면 니들은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좀 불안하면은 뭐 그 사람들을 뭐 대세를 따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같이.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감점하는 건 말이 안 돼.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훨씬 좋은데? 같이 볼 수도 있고. 왜 꼭?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여기에다 이제 표면 거칠 기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6.6에 표면 거칠 붙여야 되고 하는데, 그거 여기 뒤에다가 약간 길게 해가지고, 통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다 표면 거칠 기호 못 붙이는 거 아니에요. 통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제가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의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안 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죠. 좀 자리를 내릴게요. 밑으로 좀 한 4.2 정도 내리고 위로 4.2 정도 올리고 라인 무브 4.2 이거 왜 안 됐지? 무브 4.2 해가지고 이제 EX 연장. 우리는 이렇게 두 줄 가면 이렇게 두 줄 가게 해야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 규격이 난 이해가 안 가. 왜 이게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해준 것처럼 수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나마 CAD는 선을 내 맘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3D CAD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 3D CAD에서는 이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3D CAD 프로그램 속에 저런 메뉴 구성을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렇게 안 해줘도 감점 안 할 것 같아요. 저게 절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도 감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굳이 이거 두 줄을 안 쓴다고 그거 가지고 굳이 따지는 건 좀 그것도 좀 변태적인 것 같아. 뭐 왜 이렇게 자꾸 집착해? 그냥 쓸데없는 도면에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왜 자꾸 집착을 하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된다. 어쨌든 이제 카운터보의 치수 기입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뭐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분이 넘었네요. 30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터 보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육각 스캐머리 몰트형 카운터 보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서 이해가 안 가고 더 그런 것들은 댓글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제 요 유튜브 이 채널 댓글을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영상 올리기 전에나 보고 영상 올리는 작업은 제가 제 쉬는 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빨리 못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